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촉법소년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여전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또래 중학생. 한 달 뒤 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다른 중학생. 모두 범행 당시 13살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입니다. 최고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입니다. 체포 안 된다. 쟤네들은 촉법이기 때문에, 법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손발 시려운 겨울이 서서히 물러나고 화창한 봄 날씨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감기 수준으로까지 전락되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앞서 거의 재난급에 가까운 산불 재난의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힘든 역경을 잘 이겨내시고 용기를 내어 삶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 채널에도 서서히 구독자가 늘기 시작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인사 다시 드립니다. 몇십만 명의 구독자나 수백만의 조회수보다 이제 겨우 몇십 명의 구독자를 가지게 된 저에게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날로 흉포화해지고 성인 조폭 양아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저조차 또한 이 영상을 만들 연구를 하기 전에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청소년 보호법이랑 소년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관련 법률입니다.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하는데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에 제정을 했으며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 법률입니다. 보통 뉴스에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각종 범죄를 저질러 크게 이슈가 되면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자거나 연령을 낮추자라고 하는 글들이 많은데 이때 적용될 법은 흔히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완전히 다른 법률이며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완전히 별개의 경우이며 이는 범죄 구성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해 환경이나 매체물, 약물 등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서 이에는 경마장 막권 구입 금지, 각종 복권 구입 금지, 담배 및 술 판매 금지 등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즉 성인 전용 오락실, 성인 전용 노래방 등등 예전에는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금지되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이에는 각종 선거 투표권도 금지되고 농약 살포 금지와 운전면허 취득도 되지 않고 네이버나 유튜브 성인 동영상 시청 시에도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유해 매체와 담배, 술, 마약 등등의 사회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만든 법이기는 하지만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워낙 오래전에 만든 법이고 현실과의 괴리도 상당하며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으니 청소년 보호법 또한 많은 연구와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사도 청소년을 직접 처벌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를 판 판매자를 처벌함으로써 억울한 업주를 양산하고 요즘같이 영악하고 나쁜 물이 쉽게 드는 청소년들이 되레 업주를 공갈 협박하여 갈취를 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씩 방송이나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만드는 촉법소년이니 미성년자 흉악범이니 당장 폐지하자느니 연령을 낮추자니 하는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법률입니다. 형법 즉 형벌의 본질 중 예방 또는 특별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무소불위의 영역처럼 여겨지는 촉법소년이라는 양아치들도 정확하게는 형사미성년자라는 뜻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형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겹쳐 촉법소년 이마치 아무런 제재 없이 맘 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인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널리 통용되어 뉴스나 정보 전달이 너무나 잘 되어 미성년자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의 장난이나 범죄가 점점 흉폭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인들의 범죄처럼 어린 청소년들을 똑같이 강력한 처벌이나 감옥에 쳐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을 덜 받고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 등 어느 정도 사회의 책임도 있고 사회의 구성원들의 책임도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강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단지 어리다고만 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훈방한다든지 그냥 풀어준다면 제2의 범죄, 제2의 강력범죄를 조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18세에서 20세 미만의 소년범들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이 사형된 사례는 1995년 11월 2일로 가정파괴범 배진순과 김철우가 있습니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둘 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살인 강도를 저지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소년범들을 마구 사형시켰으며 1999년 수송파 7인조 떼강도 사건에서도 강도살인 이른바 퍽치기를 했던 18세 소년범도 사형이 집행되었을 정도로 법 집행이 강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인권의 눈을 뜨고 국제사회로 크게 나서면서 인권국가가 되기 위해 성인 범죄자들조차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던 비록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더라도 이제 더 이상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현재도 거의 20여 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감옥에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촉법소년으로만 축소를 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소년법을 개정하여 만 13세 미만으로 하고 소년법상 미성년자도 18세 미만으로 하고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하고 아주 강력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법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사회의 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회 규범상 가장 최소한의 제재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낮추고 형량을 높이고 제재를 더 가한다고 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질 않을 범죄를 안 저지르고 더 흉폭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을 미워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든지 어린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들은 결국 전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이나 성인들의 감옥과 똑같은 보호소나 소년 감옥소에 들어가 어린 청소년 시기를 헛되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죄방면돼봤자 그건 형사상 책임만 면했다 뿐이지 모든 민사상 손해는 본인이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에서조차 퇴학은 물론 옳은 친구조차 없고 전과 기록만 없다 뿐이지 소년원 기록이 남아 취업도 되지 않을 것이며 성인이 되는 20세가 넘어가면 사회에서 반쯤은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라 또다시 범죄자가 되거나 평생을 후회와 밑바닥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치기로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하여 절도를 일삼고 나중에 어떤 처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 살자라는 마인드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진놀이나 왕따, 학폭가해자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한때의 장난이나 어린 치기로 친구를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폭행을 일삼고 일진놀이를 즐겼다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면 고스란히 그것이 낙인이 되어 형벌로 돌아오고 빨간 줄만 없다 뿐이지 전가로 남아 좀 유명해지고 큰 대기업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되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의 영악한 청소년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만연하며 성능이 거의 최고에 이른 스마트폰이 있고 최고의 정보통 유튜브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저지른 행동들이나
범죄가 고스란히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는 큰 족쇄가 되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연예인으로 나서거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라도 되면 바로 큰 걸림돌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기 전에는 그 어떤 처벌도 그 어떤 대가도 달게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영웅심이나 치기 어린 허승심으로 주변의 친구를 괴롭히거나 일진놀이를 일삼거나 학폭을 가하고 있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아무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건 단지 형사처벌만 면하는 거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가 책임지고 설사 고아라고 해도 당신의 뒤를 돌보아주는 그 누군가가 큰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로 흉폭화해지고 점점 성인 범죄자들의 뺨치는 행위를 하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절도나 강도 강간, 각종 강력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사회의 합의점을 찾거나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화를 하거나 교육을 통해 갱생할 수 있는 자들은 갱생을 하고 그조차도 안 되는 어린 양아치들은 차라리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시켜버리는 형벌을 가하는 등의 우리 사회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날 점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의 흉악범죄에 대하여 고민하는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지 일개인의 노파심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다들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but in the end, it doesn't